겉으로는 현찰 패키지처럼 보이지만 속을 뜯어보면 프로젝트, 보증, 세제 혜택으로 채운 가짜 돈 가방을 내미는 겁니다. 트럼프가 한국한테 3,5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500조 원 넘는 돈을 미국에 갖다 바치라고 요구했어요. 문제는 이걸 그냥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선불로 내놓으라는 겁니다. 미친? 돈 맡겨놓음? 죄송합니다. 여하튼 한국 외환보유액이 4,200억 달러 정도니까 사실상 전부를 뺏어 주라는 얘기죠. 이게 말이 될까요? 환율 2,000원, 제2의 IMF 위기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도 우리가 전범국이냐라는 반발이 나올 정도로 긴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트럼프는 왜 이렇게까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 앞에서 한국은 어떤 해법을 꺼낼 수 있을까? 오늘은 그 부분을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재정은 이미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빚은 36조 달러, 이자만 해마다 1,000조 원씩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정치적 상황이에요. 트럼프가 지금 한국을 압박하는 무기, 바로 관세. 그런데 이 관세 권한이 11월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이미 하급심에서는 대통령이 행정명령만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난 상태거든요. 만약 대법원까지 가서 막히면 트럼프는 관세라는 무기를 잃습니다. 그럼 한국을 압박할 명분이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트럼프는 돌이킬 수 없는 약속을 그 전에 받아내려는 겁니다. 일본에서 먼저 서명 받아낸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선불로 끊어와야 관세가 막히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확실한 정치적 선거를 챙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무리한 요구 앞에서 한국이 꺼낼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자, 먼저 미국이 진짜 원하는 게 뭔지부터 정리해봅시다. 첫째, 헤드라인 숫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한국으로부터 3,500억 달러 투자 유치, 이런 문구 하나만 언론에 실려도 트럼프는 내가 한국에서 사상 최대 투자를 따냈다라고 자랑할 수 있죠. 둘째, 미국 내 일자리예요. 조선, 에너지, 반도체 그리고 한국 자본이 들어와서 공장이 생기고 고용이 늘어나야 트럼프가 유권자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실적이 됩니다. 셋째, 관세 협상 카드입니다. 투자를 받았으니 관세를 단계적으로 풀어주겠다. 하지만 약속을 어기면 다시 올린다는 조건을 붙여서 자기 정치적 무기를 유지하려는 거죠. 트럼프가 원하는 건 현찰 가방도 중요하지만 숫자와 장면, 그리고 정치적 선거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이 가진 카드를 볼게요. 첫 번째는 정치 여론 카드예요. 국회에서 우리가 전범국이냐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동맹국한테 전범국보다 더 큰 돈을 선불로 요구한다는 격과 명분 문제를 정면으로 던진 겁니다. 이런 프레임이 잡히면 국내 여론은 결집하고 대통령의 제2 IMF 발언까지 맞물려서 배수진 효과가 납니다. 동시에 바깥에서는 미국이 동맹을 수탈한다는 이미지가 붙을 수 있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재판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는 안보 카드입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전작권 조기 회수, 주한미군 철수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태평양 전방, 이른바 퍼스트 아일랜드 체인의 닻이에요. 여기서 줄이 풀리면 일본, 괌, 대중 억지력까지 흔들립니다. 게다가 한국은 세계 상위권 무기 수입국이자 공급국입니다. 동맹 신뢰가 흔들리면 미국 방산업체 매출과 현지 일자리에도 직격탄이 들어가죠. 세 번째는 산업 카드입니다. 조선, 방산, 반도체는 이미 협상 테이블에 올라온 분야입니다. 조선업은 미국 에너지 수송을 책임질 수 있고 방산은 동맹 군수체계와 직결됩니다. 반도체는 말할 것도 없이 미국 공급망의 심장이죠. 한국이 가진 기술과 공급망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트럼프가 꼭 갖고 싶어하는 자산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함부로 몰아붙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경제 전문가들이 내놓는 해법 두 가지와 어알이 제시하는 해법을 같이 살펴볼게요. 1. 연준의 직접 대출. 첫 번째로 많이 거론되는 게 연준 직접 대출입니다. 이게 왜 솔깃하냐면 한국 입장에서 당장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빼내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연준이 장부에 빌려줬다라고 적어두면 되고 한국은 이자만 꼬박꼬박 내면 됩니다. 그러면 시장은 미국이 한국을 공식적으로 보증했다는 신호를 받고 환율이 안정돼요. 외국인 투자자도 안심하고 들어옵니다. 한국 입장에선 숨통이 트이고 미국 입장에선 한국으로부터 투자를 받아냈다는 정치적 선거를 챙길 수 있죠. 연준만 빼고는 다 좋은 그림인 셈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연준이 문제입니다. 연준은 개별 국가에 직접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자국 금융 시스템 안정만을 위해 움직이고 해외 지원은 IMF나 미 재무부 같은 채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만약 한국 같은 선진국에 특별히 직접 빌려주면 미국 의회에서 왜 한국만 특혜내는 정치적 논란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연준 직접 대출은 구도적으로는 정말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연준의 독립성과 정치적 논란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 통화 스왑.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해법은 바로 한미 통화 스왑입니다. 실제로 한국도 이번에 미국의 무제한 상설 스왑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죠. 왜일까요? 미국이 무제한 스왑을 맺은 나라들을 보면 달러 결제의 핵심 축이거나 미국과 금융외교적으로 신뢰가 절대적인 파트너들입니다. 캐나다는 경제와 안보가 미국과 사실상 공동체고 스위스는 금융업으로 달러가 막히면 전 세계 거래가 같이 멈춰버리는 나라예요. 즉, 기축통화이거나 미국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느냐가 기준인 거죠. 원화는 국제결제 비중이 낮고 우리 외환시장도 변동성이 크다 보니 미국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쉽게 말해 빌려줘도 괜찮을까 하는 의심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완전히 0%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유도 있어요. 트럼프는 원래부터 계산이 다른 정치인입니다. 자기가 크게 얻는 장면을 연출할 수 있다면 충분히 원칙을 바꾸는데도 주저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죠. 예컨대 한국이 농산물 시장 개방 같은 다른 카드들을 내놓는다면 일시적 조건부 스왑 정도는 협상 패키지로 얼마든지 열릴 수 있습니다. 참 어아할 생각, 패키지들. 근데 앞선 두 가지 방법만으로는 판을 정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관세, 투자, 안보, 여러 가지 얽혀있는 만큼 결국엔 단일 카드가 아니라 여러 조건을 묶는 종합해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트럼프가 진짜 원하는 건 돈가방도 돈가방이지만 카메라 앞에서 흔들 장면입니다. 내가 한국에서 3,500억 달러를 따냈다. 그 돈으로 미국에 일자리가 수만 개 생겼다. 이 헤드라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하느냐? 겉으로는 현찰 패키지처럼 보이지만 속을 뜯어보면 프로젝트, 보증, 세제 혜택으로 채운 가짜 돈가방을 내미는 겁니다. 첫째, 현찰 직접 반출은 불가. 외환보유액은 나라의 산소통입니다. 이걸 현찰 가방처럼 꺼내 쓰는 순간 환율은 바로 요동치고 외국 자본은 썰물처럼 빠져나가죠. 직접 빼 쓰는 건 절대 안 되고 필요하다면 담보나 보증 같은 간접적 상징적 범위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 같아요. 둘째, 금융안전판 3종 세트. 여기서 한국이 꼭 깔아야 하는 게 세 가지예요. 하나, 파이마 레포 확대. 한국이 들고 있는 미국 국채를 맡기고 필요한 달러를 빌려 쓸 수 있는 창구를 더 크게 여는 겁니다. 긴급 산소통 같은 거죠. 둘, 미국 정부 보증 패키지. 미 재무부나 DFC, EXIM 같은 기관이 보증을 서주면 한국 기업이 회사채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할 때 금리가 뚝 떨어집니다. 민간 기업들이 훨씬 안전하게 자금을 끌어올 수 있게 되죠. 셋, 조건부. 기한부 통화 스왑 창구. 6개월에서 1년짜리 최대 600억에서 1,000억 달러 한도 같은 식으로 정해놓고 환율이 급등하거나 시장이 흔들릴 때만 발동되도록 트리거를 거는 방식입니다. 무제한은 아니어도 시장 입장에선 최악은 막았다는 메시지로 충분합니다. 셋째, 투자금은 단계에 따라 분할 집행. 투자금을 한 번에 몰아주면 우리의 피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공장 착공, 고용 창출, 생산 가동 이런 단계가 달성될 때마다 분할해서 집행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미국 정책이나 재판 결과가 바뀌면 자동으로 재협상에 들어가는 선셋 조항까지 넣을 수 있다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설계하면 그림이 두 겹으로 나옵니다. 겉으로는 트럼프가 원하는 장면이 완성돼요. 3,500억 달러 프로그램, 미국 내 일자리, 관세 단계적 유예. 트럼프는 마치 현찰 가방을 들고 간 것처럼 자랑할 수 있죠. 하지만 속을 뜯어보면 얘기는 다릅니다. 한국은 외환보유액을 지켜내고 파이마 레포와 보증, 조건부 스왑 같은 안전판으로 시장 안정을 확보하고 투자금도 단계별로 쪼개서 내보내는 구조예요. 결국 언론 속 사진은 트럼프가 챙기지만 산소통은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어알이 보는 패키지들. 겉은 현찰 같지만 속은 철저히 안전판으로 채운 가짜 돈가방이죠. 지금 트럼프가 우리나라에 요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다 얻어놓은 것에서 선불 하나 더 욕심내다가 다른 것까지 잃는, 혹 때려다 혹 더 붙이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알은 이렇게 봅니다. 트럼프는 결국 우리나라에 얻고 싶은 것이 너무 많기에 분명 더 잃기 전에 조건부, 분할, 안전장치가 깔린 패키지들과 같은 방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